가톨릭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발현하는 분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금요일에 금빛 씨앗인데요. 어떠한 생명도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야 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의 고통은 너무 크죠. 또 태어나는 아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아기와 엄마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대전 잠호원입니다. 임향희 젬마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원장 임향입니다. 오늘 좋은 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풍선도 있고 꽃이 있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알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흔히들 그 미혼모라고 하잖아요. 네, 결혼하지 않고 또 가정을 꾸려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상황인 그런 경우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 이런 여성들만을 위한 복지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요. 네. 네, 잠호원 어떤 곳인지요? 네, 대전 잠호원은 네. 그 미혼모의 출산과 자립을 지원하는 네. 미혼모자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 잠호원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하면 네. 잠호원은 대전교구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네. 사회복지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혼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네. 준비하지 않은 임신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네. 그 자녀 보호 네. 그리고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네. 대전에는 잠원이 한 곳이 있고요. 아. 이런 유형의 시설이 전국적으로는 네.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미혼모라고 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단계에 있는 그런 네. 나이들, 청소년, 또 결혼할 상황이 되지 않는 20대 초반 여성들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좀 그 개념은 좀 다양하다고요. 예, 그 개념이 좀 다양하기보다 사실 미혼모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가 네.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그런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으면 네.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죠.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하고 있어요. 정상 미혼- 가족만 생각하는 네. 그런 사회 안에서 더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미혼모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시설의 관계자들이 예전부터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없을까.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싱글맘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네. 뭐 한부모 아니면 아이를 품어 안는다라는 뜻으로 두리모라고 하는 네. 그런 단어들을 사용은 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미혼모라는 이제 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이제 청소년 미혼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미혼모 시설 초기에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만 해도 네. 사실 이제 그 청소년 미혼모를 이제 위주로 네.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청소년 미혼모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초반이 많았는데 네. 이제 사이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미혼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네. 이혼모들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이제 사별한 그런 엄마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들이 혼인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임신을 하고 이런 네. 그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 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법 개정이 돼서 네. 사실 이제 혼인의 경험은 있지만 지금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런 이제 엄마들까지도 아울러서 네. 지금 입소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네. 연령대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지금 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다양하게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사별한 엄마 또 이혼한 네. 상태에서 다른 돌봄이 없는 엄마들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그 미혼의 여성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하지 않은 임신의 그 문제로 잠원을 이제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곧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낙태죄에 대해서 우리가 낙태. 찬성이냐 네. 반대냐.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미혼인 경우에 어쩌면 이런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 가장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잠원에 들어오는 엄마들이 예를 좀 들자면 네. 뭐 대부분이 원치 않는 임신이고요. 그래서 네. 임신인 걸 확인한 후에 이걸 누군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나 네. 아니면 이제 아기 아빠이겠죠. 아. 이제 남자친구. 네. 그런데 대부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원가정 자체가 건강한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고 네. 또 아기 아빠도 이렇게 또 엄마나 또 아기를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유로 이제 미혼 혼자 네. 그런 상황들을 지금 감내해야 하니 네. 사실 낙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들 이제 네.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애들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뭐 지금은 이제 지금 시중에서 낙태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낙태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네. 출산을 목적으로 입소를 하는 네. 이 네. 엄마들을 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는 한 일원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평생 걱정을 네. 하면서 큰 용기를 낸다는 건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그렇다면 이 잠원에서 이런 어려움에 놓인 그 여성들을 함께 보듬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잠원이라는 얘기죠. 네네. 네. 입소에서 퇴소하기까지의 과정. 그런 과정이 참 여러 사례가 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예, 입소해서 퇴소까지 좀 네. 과정을 좀 설명을 하면 네. 잠원의 입소 기간은 이제 1년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군요. 때에 따라서는 6개월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최장 1년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요. 네. 보통 출산 예정일 두세 달 전에 입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는 이제 본만에 관한 교육 네.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시설을 적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출산이 이루어지면 이제 입양을 할지 음. 또 양육을 할지 그런 네. 숙려의 시간을 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는 입양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입양 기간에 의뢰를 해서 네. 입양 절차를 밟고 이제 아기를 보내게 되는데 네. 보통 출산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입양 후에는 이제 엄마는 일반적으로는 퇴소를 하게 되고요. 네. 양육을 결정하게 되면 아기 100일까지는 사실 이제 어린 엄마들이고 네. 그 육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기 100일 때까지는 아기 돌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양육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을 네. 하고요. 100일 이후에는 이제 아기와 함께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네. 아무런 이렇게 능력이 지금 현재 엄마들이 없다 보니 뭐 자격증 취득이나 네. 또는 이렇게 학업 이수와 같은 네. 그런 절차, 그러니까 자립 훈련의 시간을 네. 이제 갖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대략 입소 기간인 1년이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퇴소는 하나 네. 사실 퇴소 이후에가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이. 보통은 원가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와 함께 들어가는 또 2차 시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하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복지 차원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좋은 그 자녀의 그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 마음 졸이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성들이 이곳을 거쳐갔나요? 잠호원은 현재 정원이 34명이고요. 네. 그 정원이라고 하면 이제 임산모와 이제 자녀가 포함되는 수를 말하는데요. 네. 현재는 저희가 20여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임산모 지금 현재 출산 전에 4명의 엄마와 네. 또 출산한 산모가 8명, 아기가 8명에서 지금 20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많은 이제 미혼맘들이 거쳐갔죠. 네. 그래서
평균을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네. 매년 입소 인원이 이제 그 엄마만 한 40여 명이 되고 있고요. 네. 2015년부터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현재까지 네. 올해 9월 말까지 약 240여 명의 그 임산부들이 거쳐갔더라고요. 네. 아, 잠원이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고 하게 된 거는 2015년 그 네, 즈음부터고 네, 사실 그 전부터 이 그렇죠. 가톨릭 그 복지 차원에서 네, 네. 이런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네, 그 네. 기간은 되게 긴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자모원이 내년에 30주년을 맞이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정부의 인가를 받기 전부터 네. 지금 시작을 하면 30주년인데 네. 91년도에 시작을 그 일반 아파트에서 네. 그 선교사님들이 네. 한 생명이라도 살립시다라고 하는 그 취지 아래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2006년도에 이제 정부의 인가를 받고 지금과 같은 이제 네. 미혼모자 시설로 네.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잠원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이 100일 잔치, 돌잔치 이렇게 하시던데 엄마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또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예, 잠원이 미혼모 시설로 이제 음. 임산부와 산모 그리고 네. 신생아 아기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네. 이런 이제 생활인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 전에는 태교 교육 네. 그리고 분만에 관한 교육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 케어나 산모의 건강 관리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는 뭐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또 성생명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다양한 또 여가문화 활동과 같은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양육을 가정한 엄마들이 보통 잠원에서 뭐 몇 개월 내지 1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100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네. 매월 한두 명, 네. 많게는 4명까지 네. 100일 잔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있으면서 돌잔치까지는 한 4명의 아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잠원에 지금 근무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돌보기 시작한 건 한 6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 그동안에 뭐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돌잔치까지 한다거나 이런. 최근에 네. 돌잔치를 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그런 아기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네. 그 비록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한 거지만 막상 아기 낳고 키우면서 그 생각의 변화,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좀 따뜻한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생각들이 참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 대부분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신경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데 네. 이제 사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보다 네.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네. 많이 이제 복잡한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가 모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출산 전까지는 아직 준비하지 않은 임신이기 때문에 네. 입양을 결정했다가도 네. 출산한 후에 아기 그 잠깐 동안의 케어 과정에서 네. 양육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물론 또 양육을 결정했다가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혼자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네. 이런 게 가장 두려움이 될 것인데 네. 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잠원과 같은 시설이 곳곳에 많이 있으니 네. 그 차근차근 네. 그런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한다면 네. 분명히 이런 미혼 양육모들도 행복한 네. 날이 올 것이라 네. 믿습니다. 네. 그 미혼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 시설에 있는 엄마들은 아무래도 네. 아기 양육의 경험도 없고 네. 또 어린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기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시설을 나갔을 때 네. 바깥에서 이제 아기 함께 살아갈 때 네. 그때가 가장 그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네. 아기도 어리고 엄마도 아직 어린 상태에서 네.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우선으로 네.
뽑고 있는데 네. 자모원에서는 그런 이제 퇴소한 양육모들을 사후 관리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경제적인 그런 지원 등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네. 그 대전교구 신부님들이 네.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네. 재난 지원금을 좀 이렇게 모아 주셨는데 아. 그걸 저희 이 퇴소 네. 양육모들을 좀 위해서 네. 쓰여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들. 최근에 23가정 네. 엄마들한테 음. 이 지원금을 좀 네.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네. 그런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를 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생명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누구나 그 말로는 많이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돕는 거는 생각만 하고 있지 네. 그렇게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려운데 예. 이런 생각을 좀 꾸준히 하고 있다가 계기 네. 때 이렇게 투척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평신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실 텐데 네. 보니까 지난 주보에 물론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그 미혼모는 아니지만 네. 쌍둥이 아기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선물들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네. 주보에 난 걸 봤어요. 이 애기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행히 많이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네. 많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초창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각지대 임산모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자모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 자격이 안 되는 키르기스탄에서 온 그 출신의 엄마네요. 엄마인데 네.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임신을 해서 네. 출산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가장 시급한 뭐 병원비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네. 또 안전한 출산, 아기 그 보호를 위해서 제가 별도의 사업을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네. 그 지원을 받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출산 당시부터 힘들게 또 태어났고 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질병을 좀 안고 태어난 케이스라서 네. 의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러네요. 그런 두 아이 상황이어서 쌍둥이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여전히 그 안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네. 또 많이 좀 회복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 두 아이 병원비에다가 엄마도 네. 지금 회복 단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지금 또 그동안은 간간히 네. 이렇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네.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네.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 자모원에서 지원을 한다지만 그래도 그게 또 한계가 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 네. 들어집니다. 주보에 물론 이렇게 후원 계좌,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농협 네네. 계좌를 이렇게 써놓고 계십니다. 네네. 뭐 기왕에 소개했으니까 이 계좌 번호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 번호가 317 네, 0009 9797 41 네. 혹시 미처 적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주보에 소개된 그리고 인터넷 그 대전 주보 치고 들어가시면 10월 11일자 주보에 이렇게 소개된 이런 물론 국내에 있는 그 미혼모를 중점적으로 케어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생명들은 또 우리가 보듬어야 되니까 함께 하시는 일들 많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뜻하지 않은 상황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 저희 방송국 오시는 시간이 무척 마음 졸이시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도 네. 그 쌍둥이 아기 때문에 아, 좀 마음이 그러셨어요. 많이 좀 그쪽으로 빼앗겼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방송국도 와야 되는데 다행히 네. 이제 그 아기들을 돌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다른 지원 체계가 돼서 아, 제가 또 이제 또 네. 이쪽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도 음, 모아주시고 경제적인 좀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또 봉사도 좀 많이 네.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나 마음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첫 만남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만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좀 모시고 싶은데요. 그때도 주변의 도움으로 좀 기꺼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잠호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도움 주시고 음, 싶으신 분들 네네. 하시면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음.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제가 주보에 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이라는 코너에 소개된 쌍둥이 아기를 이렇게 또 생명으로 낳고 또 잠깐의 돌봄이라도 한국에 있을 때 잘 돌볼 수 있도록 산모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나 뵀지만요. 사실 사모원들이 고통 속에 놓인 미혼모를 참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라는 걸 이 원장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금빛 씨앗, 오늘은 미혼모들을 돕는 사회복지시설 잠호원, 대전 잠호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